네, 오늘은 중3 세 번째 개념 실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고, 실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수직선에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 포함되는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선 미안합니다. 수직선 위에 점 A를 하나의 점으로 잡고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루트 A인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기보다는 좀 부채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꼴 하나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루트 A라면은 여기도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 부채꼴의 중심이 출발점 또는 뭐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은 K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뭐 B라고 한다면 A라는 점의 좌표는 K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더해진다는 거고 왼쪽으로 간다는 건 빼진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점은 시작점 K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야 되는 거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냐면은 아까 여기가 루트 A라고 한다면 여기도 루트 A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치?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지금 안 바뀌었네? 이렇게 생긴 지금 부채꼴도 보일 텐데 부채꼴의 반지름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A라면 여기도 루트 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라는 점은 K에서 시작해서 루트 A만큼의 거리를 간 값이므로 A는 K 플러스 루트 A라고 표현해야죠. 저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5에서부터 3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3이 있습니까? 지금 내 표정 보이죠? 황당한 표정. 3이 있는 게 아니지. 뭐가 있어? 8이 있겠죠.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5에다가 3을 더한 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K에다가 A만큼 더한 수가 여기 있을 것이고요. 그럼 B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B는 마찬가지로 출발점은 동일하게 K인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B는 K보다. 그 왼쪽으로 갔으니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수직선에서 오른쪽은 더하기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마이너스만큼 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A만큼의 거리가 갈 거니까 B라는 점의 좌표는 K에서부터 루트 A만큼의 거리를 뺀 값이 B의 점의 좌표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변의 길이 요 루트 A라고 하는 요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쟤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빗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생긴 이 빗변의 길이를 대각선으로 가지는 이런 정사각형 4개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를 대각선으로 모두 각각 표현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는 딱 절반이 될 거기 때문에 바깥쪽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나눠버리면은 이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뭐 예컨대 그냥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빗변의 길이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넓이를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하는 즉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일 거니까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의 제곱근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렇게 전체적인 도형에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만큼을 따로 구해서 빼가지고 따로 구해서 그렇게 도형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과정 개편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었냐면은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고 여길 C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바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저 빗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만약에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다면
직각에서 바라보는 변,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저 빗변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아까 똑같으니까 x의 제곱은 25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제곱 25의 제곱근인 거니까 5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든 아니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든 어쨌든 여기 이 변의 길이만 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방금 했던 과정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와 수직선은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그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 하나하나가 바로 수로 표현하면은 실수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실수. 그래서 실수는 모두 수직선과 1대1 대응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계산하면 되냐면은 그냥 수와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들어가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리고 수직선하고 실수는 계속 말하지만 동일한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수랑 수직선은 동일한 표현이다. 즉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만들려면은 실수가 다 필요하고, 실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완벽하게 그리려면은 유리수도 필요하고 무리수도 필요하다라고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은 물론 유리수도 무수히 많은 수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은 수지만 수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저거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수직선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8번은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물어봤는데,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찾으려면 먼저 이 P를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 곡선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이 길이를 부채꼴의 호가 뭔지 알죠? 이렇게 곡선 부분, 부채꼴에서 곡선 부분을 호라고 하지, 그지? 이 곡선을 호로 가지는 이런 부채꼴을 찾아, 이렇게. 여기죠? 그지? 그러면은 결국 B라는 저 부채꼴의 중심이 출발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B라는 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BP만큼의 길이가 온 값만큼 계산하는 게 바로 P의 좌표가 될 건데, 그러려면은 BP라는 변의 길이랑 이게 부채꼴이라면은 BP랑 BD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결국 BD의 길이가 뭔지 알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저 BD의 길이는 아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썼냐면은 도형을 4개를 그려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 이 변의 길이도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D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저 빗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아까 똑같다고 했었고, 그럼 x의 제곱은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x는 변의 길인 거니까는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x는 여기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제 저 여기가 루트 2라면은 여기도 루트 2일 거고, 그지? 그러면은 저 P라는 점은 B라는 점 출발점의 좌표 얼마냐면 0이죠. 지금 이게 즉 0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줘야 되는 건데, BP만큼의 길이만큼 움직였는데 BP의 길이랑 BD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BP의 길이도 BD의 길이랑 동일한 루트 2일 것이고, 그러므로 P라는 점의 좌표는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값인 거니까 결국 그냥 루트 2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9번도 마찬가지 문제네요. 그죠? 얘도 그러면은 이 P라는 점을 구하려면은 먼저 이 P라는 곡선을 따라가서 이걸 호로 가진 이런 부채꼴 하나 찾으시고, 그럼 이제 A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0이니까 A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 PA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PA만큼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하자고요. AC의 길이를. 자, 근데 저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가 어차피 또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여기는 지금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 거니까 거리가 2죠? 그리고 얘는 눈금이 3개만큼 내려왔으니까 얘는 거리가 3이겠네? 그러면은 선분 AC의 길이를 또 x라고 한다면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의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가 돼서 x제곱은 13이 되는 거고, 자, x의 13의 제곱근인 거니까 x는 루트
13이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대답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변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x는 루트 1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여기가 루트 13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PA의 길이도 루트 13이 되는 거니까 A는 0 빼기 루트 13에서 결국 A가 아니고 P지, 미안합니다.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3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만약에 출발점이 0이 아니라 1이라면 그냥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0을 생략하고 표현한 겁니다. 10번은 자, 모든 유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었고, 실수는 어차피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유리수는 어차피 실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무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계속 얘기하지만 수직선은 실수랑 똑같은 거니까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선도 유리수와 무리수가 둘 다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무리수만으로는 메꿀 수 없는데 메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범인이네. 그쵸? 헛소리 했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 중에서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쵸? 유리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루트를 쓰면서 동시에 벗는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죠? 그렇잖아. 마치 막 먹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비유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동시에 루트를 쓰거나 벗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고요.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 5라는 거랑 루트 10이라고 했을 때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큰 수니까 루트 5가 2니까는 루트 5는 대충 2. 얼마 되겠죠. 그리고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큰 수인데 루트 9가 3이니까는 루트 10도 대충 3. 얼마 되겠지. 그러면은 얘 2. 얼마고 얘는 3. 얼마니까 이 안에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 그러니까 뭐 1.2.5, 2.6, 2.61, 2.67, 2.68888 되게 많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와 루트 3이 이렇게 있는데 루트 2와 루트 3의 한가운데는 우리가 가운데 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런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루트가 존재하니까 얘도 무리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또 루트 2와 이 수의 한가운데도 무리수가 있을 것이고 또 루트 2와 또 이 수의 한가운데도 무리수가 있겠지. 저렇게 절반씩만 쪼개도 무한대로 쪼갤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당연히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